자, 서울지법, 서울 서부지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들도 조금 전에 워낙에 좀 많은 인원들이 모였었고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 관련된 내용들 법적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손수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인 것도 저희가 한 이 정도 시간대 나올 것이다라는 것도 전해졌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겠습니까? 네, 우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또한 집행을 했는데요.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의 목적 자체가 조사를 위한 것이고 또한 조사 후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제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체포는 조사를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구속도 역시 수사를 위한 것이긴 합니다만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신분상 여러 가지 차이점도 존재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체포적부심이 어제 늦은 시간에 기각이 된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청구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에 따라서는 대통령 측의 주장이 조금 더 힘을 잃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수처의 주장이 조금 더 힘을 얻거나 또는 그 외에 기각이 될 경우에는 또 반대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좀 짐작을 하게 만들긴 합니다만 법원의 판단은 또 기다려봐야겠죠. 변호사님, 저희가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저렇게 서류 뭉텅이를 갖고 지금 들어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도 국가수사본부에서 자료를 탄탄하게 준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기 어떤 서류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구속영장 청구서는 상당히 얇습니다. 저긴 자료가 엄청 많은데 말이죠. 네네. 다만 첨부된 자료들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제도 체포적부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기록이 다 넘어갔고 법원에서 판단한 다음에 다시 공수처로 기록들을 넘겨줬거든요.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영장 실질심사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신문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 그리고 또 변호인 또 검사의 의견을 듣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록 검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수사 기록들을 결국은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증거 자료들이 되겠죠. 현재까지 수사 자료 등을 저렇게 제출을 하고요. 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안의 중대성도 중대성이지만 관련된 다른 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뒤에 현재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면서 상당히 뒤로 미뤄진 상황이지만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피의자가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요. 관련된 수사 기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검찰, 또 군검찰, 또 경찰, 국수본 등에서 공수처에게 관련 자료들을 송부를 했고 또한 그러한 자료들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준비에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번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원의 영장 청구서와 얇은 영장 청구서와 함께 저렇게 많은 양의 증거 기록들이 함께 제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 서울 서부지법 모습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공수처가 조금 전입니다. 5시 40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를 했는데 사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어느 법원에 어떤 영장을 청구하는지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는 중앙지법에서 열렸고 그런데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관련 법령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체포영장 청구할 때도 관할 지방법원이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또한 구속영장 역시 마찬가지로 관할 지방법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토지관할로 하는 서부지법에 관할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또한 법원에서 발부가 됐고 또한 그 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원에 그런 관할의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충분히 예상됐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서부지법으로 이렇게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지금 공수처 측에서는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혐의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진행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수처가 수사권을 처음에 가지고 있는 직권남용 부분이 있겠고요. 또한 또 그와 관련된 내란죄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다만 피의자인 대통령이
조사에 이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이루어지진 둘째 날부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대통령에 대한 혐의 사실은 어느 정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파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많은 관련 피의자들이 이미 기소가 돼서 피고인 신분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내란죄의 체계상, 그리고 구조상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이다. 이런 부분들을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하면 재판으로 갈 텐데 오늘은 증명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만 필요한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을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또 조금 전에 15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청구서 앞에 표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파악한 그런 그 혐의 사실이라든지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는 그런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기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거부권도 행사했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라든지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상당 시일 전에 준비를 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된 이후에 공수처 조사에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했고 또 어제는 이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 적부심을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런데 직접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그러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할 수 있다라고 윤 대통령 측에서 밝힌 바도 있긴 한데 실제로 만약에 내일 이제 신문을 하게 된다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 물론 이제 구속 여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또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계속해서 이제 방어권에 어느 정도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 여부는 피의자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속을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따라서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기소가 될 경우에 재판에 잘 나오겠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밝히면서 구속을 피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이 혐의는 자백을 할 경우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백을 하지 않고 또한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 측에서는 어찌 보면 좀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다른 피의자들은 상당 부분 다 이미 구속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또는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정도나 상황을 볼 때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을 일부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대통령인 피의자가 이 영장실질심사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도 이제 업무를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의뢰인의 발언이라든지 태도가 이게 잘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 걸 좀 영향을 실제로 많이 받습니까? 네, 그렇죠. 대단히 위험해서 앞으로 어쨌든 대통령 측에서는 기소돼서 재판까지 가는 것은 기정사실로 지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처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또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만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억울함, 본인의 무고함, 무죄를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진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태도나 반응들이 미리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올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는 법적인 내용들 손수호 변호사와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잠시 뒤에 순서대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그 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 체포될 이유가 있고 꼭 체포해야 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체포가 된 것이었고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거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구속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네,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제 내란죄, 직권남용 관련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인정되어야 되고요. 이걸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주거가 이제 일정하지 않거나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이것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미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본 것이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뭐 대통령의 주거가 부정하진 않죠. 그렇다면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공수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검찰청 공수처가 지금은 수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할 만한 자료 중에 대검찰청 예규 중에 체포구속 업무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무엇이냐 이걸 좀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인멸할 어떤 증거가 존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피의자 측이 증인 등에 대해서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범죄 사실의 입증에 그 증거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공수처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도망할 염려입니다. 근데 이걸 판단함에 있어서는 범죄 사실이 얼마나 이게 중하냐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정, 가족관계,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에 더해서 이걸 하나 보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는지 여부. 이거를 대검찰청 예규에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반면 이제 대법원 재판 예규가 있는데요. 대법원 재판 예규 중에 인신 구속 사후의 처리에 관한 예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부분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는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따라서 도망할 염려의 근거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반면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는 정확하게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법원 역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네, 구속영장 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아직 일정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르면 내일 오전에 열릴 가능성이 있고요. 원래 같으면은 이제 판사가 신문을 하는데 이제 수사기관 측과 이제 피의자 측이 출석을 해서 구속이 왜 필요한지 혹은 구속이 왜 필요하지 않은지 왜 구속이 부당한지 각자 입장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윤 대통령 측은 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시 직접 출석을 하겠다는 뜻을 내보이면서도 중앙지법에서 심사가 열릴 경우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근데 지금 서부지법에 청구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체포영장 청구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 출석을 하겠다는 입장은 이미 약간 좀 피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볼 때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이런 관할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이 나와서 입장을 밝힐 때 과연 유리하게 종합적으로 볼 때 앞으로의 재판에서 유리하겠느냐 또한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서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겠느냐 등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48시간이 되기 전인 오후 5시 40분경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대검 예규 등등에 보면 이런 좀 흥미로운 규정들도 있습니다. 검사가 48시간의 그 구속영장 청구 시한을 도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근무 시간 종료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뭐 이런 규정도 있고요. 또 워낙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꼭 이것까지 무조건 다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또 근무 시간 종료 전에 영장이 청구가 되었고요. 그럼 이제 영장이 청구되고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함께 첨부돼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공수처 입장에서는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대통령 측에서 볼 때는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필요성이 없다. 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 자료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저 자료 내용을 확인해야 반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저런 자료들의 그 열람 절차가 있습니다. 저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저 자료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제한될 수도 있어요. 다만 최소한 제공되는 것은 영장 청구서입니다. 따라서 영장 청구서가 약 150쪽 분량이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고 적어도 그 내용에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영장 청구서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람될 것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서부지방법원은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하는 그 법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 본관 3층에 있습니다. 본관 3층에 있는데 예. 원래 영장 전담 판사가 다 지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 공휴일, 휴일 이런 경우에는 당직 판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당직 판사가 지정되어 있고 또 법원 규정 중에 이제 각 법원에서 이러한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할 법관에 대해서 당직 제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등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일은 그렇게 만약에 주말 안에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규정을 보면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신문하여야 한다라고 예.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청구가 됐기 때문에 내일 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워낙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 오늘 청구해서 내일 바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 뭐 무조건 바로 다음 날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변호사님 사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 저희는 이제 법적인 것들을 가장 위주로 다룰 겁니다. 정치적인 네네. 부분들은 가장 가능하면 좀 차치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메시지를 낸 것이 뭐 정치적인 거 빼고 법적으로도 어떤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예. 법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제 전달해주신 그런 그 국민께 전하는 편지, 예. 자 이게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구속영장 청구된 사실을 전해들은 후에 나왔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지 않은데요? 네,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한 답이라든지 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지만 이제 구치소에 가면 저도 이제 오늘 구치소에 갔다 왔는데 예. 같은 곳에 갔다 왔는데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것들 변호사도 다 맡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접견 마치고 나올 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메모를 받아서 나올 때도 이제 안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것을 가지고 나올 때도 역시 절차들이 필요해요. 그렇다면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지금 이제 40분 정도 지났는데 영장 청구 사실도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도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접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윤곽근 변호사 본인도 구속영장 청구 사실 17시 40분에 청구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있었을 거예요. 거기 안에서는 그 전화 기기 네. 같은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도 이 영장 청구와는 별개로 대화를 나누고 이런 편지를 받아서 나왔는데 예. 나와 보니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더라.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럼 지금 예. 나오는 이 메시지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한 윤석열 네. 대통령 측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구치소에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지지자들에게 전하는 네. 그런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죠. 만약 관저에 있었다면은 이제 매체를 통해서 접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곧바로 입장이 나올 수 예.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즉각적인 이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기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사실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편지 형식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고 또 네. 그 전에 생각해 보면 체포 전에도 세 차례 출석 요구 있었는데 응하지 않고 체포돼서 적부심 심사 때도 불출석하고 네. 그리고 지금 체포되고 나서도 어제 오늘 조사에 응하지 않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 구속 심사에 안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예. 지금 이번에도 안 나오면 더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오늘 이제 앞으로 열릴 예. 영장 실질 심사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런 경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속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는 게 좀 현실적이에요. 예. 결국 다투는 것은 재판에서 다투겠다. 어차피 공수처가 기소까지는 기정사실로 보고 검찰이 기소할 것으로 본다면은 기소된 후에 법정에서 다툴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런 전략이라면 굳이 이번에 서부지법에 나와서 예. 서부지법의 절차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동안의 대통령 측의 법적인 주장의 논리가 흔들릴 예. 수 있습니다. 굳이 이런 부분들을 감수할까? 그러니까 약간 좀 중앙지법에 의문이에요. 하는 이야기 하고 서부지법에 출석하는 그 그림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과 결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현재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대통령 측에서 제시하는 법적인 논리에 많이 수긍을 하고 또 많이 또 힘을 얻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서부지법이 관할이 없다, 불법하게 체포되었다 여부인데 예. 그런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가고 이어나가려면은
오늘 앞으로 열릴 서부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 않아야 오히려 논리적으로 더 정확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앞서 이 사건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구속된 피의자들이 있잖아요. 네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여러 군 간부들이라든지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네. 아예 본인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도 네. 심사에 아예 그 방어권 행사 자체를 포기했던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도 네. 아예 뭐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아예 응하지 않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다만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주장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또 법정에서 그러한 기회를 살리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작게 보면 그런 것이고요. 또 크게 볼 때 구속을 감수하더라도 법원에서 결국은 다툼을 하겠다. 예. 이러한 전략이라면 이제 응하지 않고 아예 전면 거부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럴 경우에는 구속영장은 발부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 후에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또는 예. 그렇지 못할 것인지 여부는 재판 과정을 봐야겠습니다.만 예. 일단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의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간략하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약에 피의자인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면 우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진술 거부권의 고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두 번째가 인정신문, 이제 누구인지 신원 등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 또 구속 사유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고지를 합니다. 그 다음 판사가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신문을 하고요.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건도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 진술이 가능하고 그 다음 피의자의 의견 진술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또한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길게 하지 않아요. 길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 국정농단이라든지 대형 사건에서 아주 길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만 또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봐도 범죄 혐의의 상당성 그리고 또 구속의 사유에 집중해서 간략하게 하도록 대법원 재판 예규가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신문 기일은 속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한 번에 끝난다. 이어서 다음에 내일 또 하지 않는다. 추가 기일이 잡히지 그렇습니다. 않는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규정을 보면 이렇게 피의자 신문을 마친 다음에 지체 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체 없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좀 과도하게 지체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판단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곧바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모든 자료들, 모든 정황들을 다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에서는 영장 심사 일정에 대해서 공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께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실제 심사는 뭐 주말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일 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체 없이 나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언제쯤 우리가 이게 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겠습니까? 보통 법원마다 시간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오전 11시에 몰아서 하고 또 오후 3시에 몰아서 하고 이런 법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일의 기준이고요. 그 공휴일,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경우에는 또 그렇게 운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부지방법원 내부에 어떤 그 당직 판사가 하는 그런 그 시간들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꼭 그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워낙에 중대한 사안이고 그리고 또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한 다름 아닌 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이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주거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 청구된 혐의가 공수처가 밝히기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잖아요. 두 가지 혐의가 있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 뭐 증거인멸의 가능성 뭐 여러 가지가 좀 판단이 다르게 될 것 같은데 혐의별로 보자면은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맞물려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피의 사실의 소명입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직권남용 그리고 또 내란 혐의에 대해서 아예 이거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는 이거는 죄를 범했다고 볼 수 없다. 소명조차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후에 있는 다른 요건들을 볼 것도 없습니다.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의 소명은 이루어졌다.
완벽하게 증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자료를 보면은 이런 범죄를 범할 수도 있겠다, 범했을 수도 있겠네라고 본다면 그 단계는 통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 주거 부정,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아니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인정이 된다면은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범죄의 어떤 중대성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오후 5시 40분에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어디로 청구할까도 관심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지법으로 청구를 하게 됐고요. 심사 일정도 이제 조만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크고요. 관련돼서도 변호사께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서 함께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 화면에 보이는 수많은 이런 서류들, 자, 이런 서류들을 바탕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구속이 되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으로부터 다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전해주셨단 말이죠. 혐의가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영장 실질 심사에 있어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요? 네네. 지금 공수처는 대통령이 직권남용 그리고 예. 또 내란죄를 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기소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공수처 또한 수사기관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 또한 구속 기간 동안 계속해서 조사와 수사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하지만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이 합니다. 예. 법원이 이런 발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어제 최장 20일까지 검찰 단계, 공수처와 검찰 단계에서 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이제 기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곧바로 석방돼서 관저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가장 최우선적으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예.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런 수많은 굉장히 좀 많은 자료들이 첨부되어서 법원으로 제출이 되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러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 사안에서는 뭐 주거 부정은 제외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느냐, 그리고 또 도망할 염려가 있느냐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 특히 도망할 염려가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는지 여부를 이제 대검 예규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 대통령이 물론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법원에서 대통령의 도망할 염려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대단히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틀 전에 체포가 돼서 현재 서울구치소에 체포된 피해자가 임시로 머무는 시설에 이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내일 구속영장 심사가 열려서 이르면 내일쯤 결론이 나올 텐데 윤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즉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머무는 시설도 좀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의자예요. 예. 지금도 피의자거든요. 그런데 기소되기 전까지는 피의자니까요. 하지만 같은 피의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과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속된 피의자는 예. 또 신분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구치소 내에서도 이제 어디에 수용되는지 여부라든지 이런 신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입소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이 굉장히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고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만약 그런 일이 현실화가 된다면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크게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 서부지법의 판단은 정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오래 남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그런 건데 만약입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제 조사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최장 네. 20일로 전해지고 다만 그게 카운트되는 그 시기가 지나가는 것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날로부터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 좀 어떻게 저희가 알면 좋겠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 예. 체포영장에 의해서 이제 구금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이 이제 그 48시간이죠. 그런데 그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48시간 안에 아니면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단계는 48시간이 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단계까지는 간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지금 검찰 단계입니다. 공수처, 검사도 검사니까요.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구속 기간은 이제 기본적으로 10일이고 또한 한 차례에 한해서 1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최장 20일이라고 보는데 체포를 한 후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되면 이게 체포 48시간 따로 구속영장 10일 따로가 아닙니다. 체포 포함이 시점은, 돼요. 예. 네, 그래서 체포된 그 시점부터 일단 10일 동안 구속 기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차례에 한해서 1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사건을 이제 검찰이 넘겨받게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 부분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법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상황을 다 규율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야 됩니다만 예. 공수처의 도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약간 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법령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 검사도 검사입니다. 예. 그리고 검찰에 있는 기존의 검사도 검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내란죄와 관련해서 예. 기소는 공수처가 못합니다.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구속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공수처 검사에서도 10일 더해서 20일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검찰에 넘겼을 때도 검찰에서 10일 더해서 20일까지라면 최장 40일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사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게 예. 예외적인 겁니다. 즉 원래는 우리 국민 누구든 신체의 자유를 이제 구속받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발부한 이런 영장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너무 길게 이제 계산하는 것은 예. 피의자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예. 공수처 검사와 검찰에 있는 검사를 합해서 20일이다. 최장 20일이다. 같은 검사로 볼 것이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다만 그렇다면은 반받지 나눌 것인지 또는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이 사건 예. 초기에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를 했죠. 물론 협의 어떤 그 법적인 근거도 나중에 논란될 수 있겠습니다만 10일씩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예. 공수처 입장에서는 체포할 때부터 10일이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이 흘러간 상태이고 만약에 그리고 또 10일까지 기다려서 검찰로 보내야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만약 예.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공수처가 조사를 하지만 계속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다 빠르게 검찰로 사건을 넘겨서 또 다른 차원의 다른 방법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공수처가 오늘 5시 40분에 청구를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네. 싶어요.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헌법재판소에서 정식 변론이 시작됐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체포가 되고 난 뒤에 윤 대통령이 보였던 이 진술을 거부하고 이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태도 그리고 이제 내일 구속영장이 만약에 심사가 된다면 발부될지 기각될지 여부 이런 것들이 탄핵 심판에는 종합적으로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엄밀히 보면은 예. 이제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은 안 됩니다. 네, 포함은 안 되죠. 하지만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보면은 여러 차례 조사에 응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해야 하는 그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의 언급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그 결정문에서 그렇습니다. 네, 언급됐다는. 언급들이 네.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때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에게 긍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실 서부지법 그리고 그 전에 구치소에도 지지자들도 상당히 많이 몰렸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지지자들에 대한 편지도 했고 저희가 앞서 말씀도 나눴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 권한 없다. 네. 그리고 서부지법 아니라 중앙지법에서 청구하라 이런 얘기들 계속하지 않습니까?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도 들어보고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대통령 측은 굉장히 일관되게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거예요. 규정을 보면은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연관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문헌적으로 볼 때 내란죄까지 수사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애초에 공수처 설립 취지에도 반하고 또한 이 공수처 제도를 도입한 그런 명분에도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다. 수사권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또 영장 청구를 받은 법원이 또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방법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에 대한 청구, 발부 또 그에 대한 집행까지도 모두 다 불법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현재 수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앞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으로 간다면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할 것이거든요.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의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아마 곧 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딱 1시간 전에 공수처에서 오후 5시 40분 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관련 내용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고 또한 스튜디오에서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